치아 교정 치료 받아보신 분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 혹시 교정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정을 통해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면만 보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좋았던 기분이 걱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 중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정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일리톨TV의 행복한 치과의사 닥터 자일리톨 이재일입니다. 다양한 교정치료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치근흡수. 치근이란 치아의 뿌리를 말하고, 치근흡수라고 하면 치아 교정 중, 치아의 뿌리가 짧아짐을 뜻합니다. 교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치근흡수는 치아 뿌리 끝부분이 동그랗게 변하는 양상을 나타내죠. 치근흡수의 원인은 다양한데, 치아 교정 중이든 아니든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교정 중 치아가 잇몸뼈 속에서 이동하면서 교정장치가 치아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치근흡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치아 뿌리가 휘어져 있거나 너무 뾰족한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잘 되라고 뿌리 모양이 둥글게 흡수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치근흡수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치아 뿌리가 타고나게 약한 경우, 외부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교정력이 과도한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진 경우, 치아의 이동거리가 아주 긴 경우, 내복 사랑니나 잇몸염증이 있는 경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앞니로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악습관이 있는 경우, 이처럼 원인이 다양한데 올바른 치아 교정을 한다면 치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기에 치근흡수가 생겼다고 무조건 교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보통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4주 간격으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런 점이 치근흡수 예방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릅수와 고령성을 통해 치조골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치아 교정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치과의사의 적절한 내원 시기 조정과 교정력 조절을 통해 치근흡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짧아진 치근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지만, 미약한 치근흡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니 더 심해지는 것만 방지하기 위해 교정치료 중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치근흡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아 탈회. 치아의 표면이 하얗게 부식되어 얼룩이 생기는 것을 치아 탈회라고 말합니다. 당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칫솔질을 게을리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이지만, 복잡한 구조의 교정장치를 착용 시 식사 후에 음식물이 껴있게 되고 양치질을 잘하기도 힘들게 되어 탈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아 표면이 탈회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심한 경우에는 앞니에 하얀 얼룩이 생겨 보기 안 좋으며 방치되면 충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 중이라면 그 부위를 삭제하고 레진 치료를 하거나 교정이 끝난 뒤에 라미네이트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꼼꼼한 양치질을 통해 탈회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세 번째, 잇몸염증.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피가 나는데, 이는 치아 사이와 교정장치 주위에 양치질 등 구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심하면 잇몸뼈가 녹기도 하는데, 이후 설명드릴 블랙 트라이앵글이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잇몸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잇몸 치료를 받아야겠죠? 교정 치료 중에도 저는 매달 오시는 환자분들의 구강 상태를 확실히 체크하여 교정만 보지 않고 필요할 경우 스케일링이나 추가적인 잇몸 치료, 칫솔질 방법 교육 등을 통해서 항상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스스로 칫솔, 치간 칫솔, 치실을 잘 쓰는 것이고, 교정 치료가 끝나도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잇몸 퇴축. 치아 교정을 하면서 치아 뿌리 일부가 노출되거나 치아 사이 잇몸이 없어져 구멍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 잇몸 퇴축이 있다고 하는데, 신비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노화현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조금 일찍 나타날 수 있죠.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치아 교정 시에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겹쳐져 있던 치아가 교정을 통해서 벌어지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있던 부분은 잇몸이 차오르지 못하고 치아가 고르게 자리 잡는 대신 빈 공간이 생기죠. 처음에 치아가 모여있으니 모르고 있다가 치아가 점차 배열되면서 틈이 생기니까 딱 눈에 띄는 겁니다. 잇몸 질환이 대표적인 원인이니, 일단 올바른 양치질과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공간이 큰 경우 치아 옆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삭제하여 공간을 줄이거나, 레진, 라미네이트, 올세라믹 크라운 등 수복 치료를 통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발. 치아 교정이 끝났는데 다시 치아가 비뚤어져서 치료 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을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치아가 가지런해져서 좋아했는데 다시 교정 치료 전 상태가 된다면 너무 허무하시겠죠?
실제로 이 때문에 재교정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부정교합이 재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소홀인데 유지장치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면 치아가 교정치료 전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물게 유지장치를 잘했음에도 성장 발육, 잇몸 질환, 사랑니, 구호흡, 구강악, 습관 등의 요인에 의해 치아 위치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교정장치 제거 후에 유지장치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재교정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니 유지장치 착용을 습관화해 주세요. 6번째, 충치. 교정장치에 의해 양치질이 어려워지면서 치아 교정 중 충치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칫솔, 치간칫솔, 치실 등을 이용한 적절한 구강관리로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시리니. 교정 과정 중에 치아가 시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치아 이동 과정에서 잇몸 안에 있던 치아 일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교합 변화에 의한 과민 증상에 의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되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관리 부족에 의한 충치나 잇몸 질환에 의해서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치료받으셔야 하며, 치아 배열 과정 중이나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애기 위해 미세하게 치아 인전면을 삭제할 때 삭제량이 많을 경우 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0.25mm 이내에 미세한 삭제를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요. 그 밖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아 이동 시 통증.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교정하시는 분들 교정장치를 붙이고 나서 초반에는 꽤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처음 장치를 붙이면 치아가 움직이게 되면서 누구나 뻐근한 통증은 나타날 수 있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통증은 사라지긴 하지만 와이어를 교체하는 시기나 필요에 따라 좀 더 강한 교정력을 가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안 상처. 개인차는 있겠지만 없다가 생긴 교정장치나 와이어로 인해 상처나 긁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교정장치가 구강점막에 마찰되면서 입안이 헐거나 상처가 생기게 되죠. 분해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와이어나 교정장치의 불편한 부분은 치과에서 주는 왁스를 이용해 막아주면 좋고, 시간이 지나 적응되면서 상처도 잘 안 나게 되죠. 다음으로 치아 신경 손상. 교정치료 이전이나 과정 중에 치수염, 충치, 외상 등에 의해서 치수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치아에 문제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교정을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자극을 받게 되면 치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치수괴사가 나타나는 경우 신경치료를 통해 개선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턱관절 장애. 턱관절 장애는 교정치료 전후나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치아 이동에 따라 교합이 변하면서 입이 잘 안 벌어진다거나 턱관절, 저작근,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턱관절 및 저작근 치료를 동반하거나 증상이 제법되는 경우 잠시간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턱관절 치료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 교정치료를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 부작용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 교정치료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정뿐 아니라 모든 치료는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고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니 미리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교정 과정이나 교정 후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잘 관리 받으시고 스스로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고르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결국 더 건강한 구강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부작용보다는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올바른 교정치료를 통해 심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 및 건강적 요소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옆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